안녕하세요. 사람과 직업 연구소의 정도입니다. 오늘은 AI로 직업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 저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년 차 커리어 컨설턴트입니다. 제일 먼저 출발점은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따고 노동부에서 시작을 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AI의 시대잖아요. 곳곳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AI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뭐 이제 거의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이걸로 직업 상담은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AI를 통해서 어떤 질문들을 주고받으면 좋을지, 그리고 이 AI를 통해서 직업 상담을 받을 때 어떤 점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상담을 했던 화면을 띄워놓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 너는 취업 상담 전문가야? 나는 60대로 정년 후 재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남성이야. 나는 그동안 주로 시설 관리 일을 해왔고 전기 기능사와 에너지 관리 기능사 자격을 갖고 있어. 나는 손재주도 좋은 편이라 몸으로 하는 일은 자신 있어. 내게 잘 맞을 만한 일자리로 5개 정도 추천을 해줄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일단 제가 말한 내용을 정리를 한 거죠. 아마 프롬프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 챗GPT에게 일종의 역할을 부여하는 거죠. 역할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질문을 들어가는 건데요. 질문은 당연히 구체적일수록 좋죠.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더니, 얘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서 5가지 일자리를 추천했습니다. 첫 번째가 아파트 및 빌딩 시설 관리직, 장점과 업무 내용, 근무 형태, 추천 이유,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이제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두 번째가 공공기관 또는 학교 환경시설관리직, 계약직이라는 것까지 표시를 했어요. 이런 경우는 계약직이 꽤 많죠. 네,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정기안전점검 요원, 파트타임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시간제 근무로 이런 일자리가 얼마나 있는지 요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그 다음에 에너지 관리 관련 단기 계약직, 보일러 관리, 난방 설비. 이 단기 계약직보다는 아마도 이제 시설 관리 쪽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본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납득이 가요. 물론 이제 실제 일자리에 들어가 봤을 때 파트타임이냐, 단기냐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확인도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까지는 충분히 추천 가능한 것들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5번이 DIY. 이게 이제 스스로 하는 거죠. DIY 관련 체험장, 목공방 보조 창업. 예, 손재주가 좋다고 이걸 끌어낸 것 같은데, 목공 쪽에 일을 하거나 창업은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체험장으로 연결되는 건 저도 이런 것들은 생각은 전혀 못 해봤던 거예요. 이런 것처럼 실제 내가 생각을 못 해봤던 것들을 끌어내 줄 수 있다라면 그것도 굉장히 장점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얘가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지, 어떤 근무 형태를 원하는지, 그리고 유튜브 활동을 하고 계시면 그런 수익 모델도 제안 드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이런 질문을 했죠. 그럼 지금 내 상황에서 추가로 따면 좋은 자격증 있을까? 있다면 추천 좀 부탁해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얘가 추가로 따면 좋은 자격증을 5가지를 소개를 했어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산업기사. 예. 이유를 설명해 줬고요. 난이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줬고요. 활용 분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줬는데, 이 정도면 정리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가스 기능사, 예. 에너지 관리 기능사 궁합이 좋다고 추천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건축설비 산업기사, 방화관리자,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능 자격. 예. 이 정도면 굉장히 수긍이 가는 추천이긴 해요. 예, 수긍이 가는 추천이긴 한데, 막 실제로 찾아보면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건축설비 산업기사,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따는 것도 난이도가 어떨지 좀 걱정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소방시설관리사는 사실은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따기 쉬운 자격증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여기에 집어넣어서 이건 조금 당혹스럽긴 했어요. 좋은 자격증인 건 맞는데, 굉장히 따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 기능사를 에너지 관리 기능사와 연결을 시키는데, 찾아보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얼마나 시장성이 있는지는 조금 고민스럽긴 해요. 예. 근데 방화관리자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이런 것들은 충분히 딸만한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난이도를 얘가 스스로 좀 정리를 해놨네요. 예. 그리고 시험 보는 거 부담스럽다 하시면 방화 관리자 같은 교육형 자격증부터 도전하는 건 어떨까요? 이런 것들은 좀 놀랍긴 했어요. 추가로 의견을 주는데 이런 것들을 좀 쫓아가다 보면 충분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도 활용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제가 또 이런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해봤어요. 사실 직업 상담 쪽은 보통 3년차에서 5년차 정도 되신 분들이 고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기준으로 모델을 하나, 가정을 해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남성을 기준으로 직업 상담을 해줄래? 이 남성은 42세의 남성이고 직업 상담소로 5년째 일하고 있어. 취업 전 업무 계약직 1년을 거쳐 최근 4년은 국민 취업 지원제도를 담당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그런데 행정 업무는 많고 상담은 깊이 있게 못하고 있고 연봉도 3천 정도라 한참 돈을 벌어야 하는 연령 특성상 고민이 많아. 길게 보면 강의와 상담도 많이 하고 싶고 돈도 더 벌고 싶어. 근데 그런 일자리가 많지 않고 해서 직업을 바꿔야 하나 고민도 하는 중이야. 이 사람에게 어떤 직업 상담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기본 배경 정리를 하죠. 일단 챗GPT를 사용할 때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가 딱딱딱딱 정리가 돼서 나오는 느낌은 있어요. 사실 상담사들이 이런 부분이 좀 약점이 있거든요. 42, 경제적 책임감이 큰, 가족이 있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는 거죠. 얘가 이제 이런 유추도 해요. 집 상담 5년, 그리고 현재 직무 만족도가 좀 낮고, 어, 연봉이 요 정도라면 중년 남성으로서 좀 소득이 부족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욕구까지 좀 정리를 했어요. 프레임워크를 3단계 접근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 내부 탐색은 일단 자기 이해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기 이해를 할 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시를 해줬어요. 지금까지 상담하면서 가장 보람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리고 본인이 잘한다고 느낀 상담 주제나 대상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신을 좀 성찰할 수 있게 돕는 거죠. 두 번째는 외부 탐색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경력 확장 및 전환 전략을 제시하는데 옵션 A가 상담 전문가 플러스 강사로 확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프리랜서로 전환해야 된다는 걸 얘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향에서 공공상담 경력을 민간훈련기관이나 대학 평생교육 강사로 바꾼다. NCS 교육 콘텐츠 개발자 등으로 전환한다. 요거는 이제 이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이렇게 한다고 연봉이 3천을 넘어갈 수 있는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걸로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고,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필요 역량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추천 자격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 좀 낯선 단어들이 나오는데, GCDF, 이거는 뭐, 글로벌 커리어 디벨롭먼트 퍼실리테이터인가 뭐 그래요. 그리고 KAC는 이게 무슨 코칭 입문 과정에 있는 자격증인 것 같은데, 예. 근데 이것도 조금 약간은 뜨악한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커리어 코칭, 라이프 코칭 기반 1인 기업화. 사실 이거는 옵션 A하고 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개인 브랜드를 가진 코치나 멘토로 독립하는 거고, 코칭 서비스를 하고, 콘텐츠 판매, 전자책이나 영상 강의를 하고, 위탁 강의하고, 기업 HR을 특강을 하라. 이걸 통해서 수익 모델을 창출하라는 거죠. 예, 가능하죠.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옵션 A에 주어진 세부 내용보다는 이것이 좀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옵션 A와 B는 사실은 같은 맥락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RD나 휴먼 서비스 분야로 이직을 한다라는데 기업 교육 담당자나 공공기관의 직업훈련 취업연계 컨설턴트, 사회적 기업 MPO의 교육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옵션 C를 조금 더 개인적으로 좀 파악을 해보자면 이 사람의 그 기존 경력을 잘 몰라서 얘는 기업 교육 담당자로도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기업 교육 담당자와 직업 상담사들이 갖고 있는 경력이 잘 안 맞죠. 기업 쪽에서 선호하는 경력은 아니에요. 그런 경우들이 현실에서 많죠. 그래서 기업 교육 담당자로 진입하는 것은 경력개발센터 같은 게 있는 특수한 경우라면 몰라도 일반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나머지 조건도 뭐 급여에 잘 맞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실행 계획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죠. 기간까지 나눠서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건 되게 좋아 보였어요. 이 중에 어떤 것은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어떤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얘가 마지막에 좀 붙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도 지금 보이죠? 지금의 고민은 직업 변경보다 역할 확장을 먼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상담 경험은 자산인데, 이거 포지셔닝 재설계만 잘하면 가능하다라는 입장인데, 네, 사실 이거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볼까요, 그러면? 제가 제시한 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 중장년 남녀를 대상으로 한 재취업 교육을 생각하고 있어. 어떤 로드맵이 가능할까? 한번 넣어보죠. 이랬더니, 예, 6주 과정의 로드맵을 얘가 그려줬어요. 자기 및 진로 재설계. 아, 얘가 지금 그려준 거는 취업 관련 교육에 관한 거군요. 저는 저의 로드맵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얘는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했어요. 내가 전문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로드맵이 필요해. 교육 과정을 설계하려는 것이 아니라 로드맵이 필요해. 보여줄래? 뭐 이렇게 해보죠. 그렇죠. 예, 이렇게 나와야죠. 중장년 재취업 전문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3단계 로드맵, 전문성 정리 및 정체성 구축. 이게 1, 2개월 만에 다 되는군요. 얘는 너무 탁월한 개인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 메시지, 일종의 슬로건 같은 거죠. 상담 사례를 문서화하고 주제별 강의를 두세 개 정도 만들고 프로필 제작하라. 비학력 확장 및 수익 모델 테스트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시니어 특화 강의를 좀 하고, 공공기관에서 강의 첫 출제를 한번 확보해보라. 나쁘지 않은 제안이긴 한데 사실 개인에게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이런 강의 기회가 온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또 아니죠. 네. 그리고 온라인 기획 콘텐츠 기획 및 배포를 해야 되고 결국 SNS를 운영해야 되고 필요한 자격증, 추가 자격증을 취득하라는 건데 그죠? 네. 저 같으면 직업 상담사 1급을 먼저 따라오고 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1인 브랜드 수립 및 사업화. 예, 전문가로서의 이름값을 확보하고 협업형, 1인 기업 또는 협업형 조직 운영 기반 마련. 이 협업형이란 건 아마 업체들과 협업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 같은데, 대체로 1인 기업들이 다 이렇게 일을 하죠. 브랜딩 채널을 일관화하고 수익 모델을 다양화한다. 웹을 통한 세미나 같은 것들을 하고 초책자를 판매하고 워크숍을 주관한다. 협업처를 확보하고 방향성은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이것들을 짚어갈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체크리스트까지 전문가로 가는 길에서 유의할 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것들을 만약 활용하시게 되시면 꼬리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좀 이어가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강사 프로필 초안을 넣으려면 여기 이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추가로 뭘 넣어줘야 되니까 그래도 궁금한데요. 강사 프로필 추억 한번 볼까요? 현재 상태로도 만들어줄 수 있어? 와, 이게 재밌네요. 강의 철학까지 연계 및 취업 맞춤형 취업 컨설팅 300건 이상? 이건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얘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네, 뭐 맞춰서 자기 걸로 조절하면 되니까 생애 설계 기반 상담 실무 경험 국채에서 생애 설계 기반 상담을 하기는 좀 어려울 텐데, 예, 퇴직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역량? 이것도 쉽지 않을 텐데, 예, 좋습니다. 어쨌든, 예, 정리가 참 잘 돼 있긴 해요. 내가 필요한 만큼 이걸로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PDF 파일로도 만들어준다고 하고, 제 거하고는 좀 다른데, 재밌어요.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 같고, 보안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대가 좀 그렇잖아요. AI가 여러 분야에서 막 쓰이기 시작하는 시대라서 이것들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은 우리한테 분명히 필요한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써보고 저한테 제일 먼저 드는 생각, 그러면 현재 직업 상담사는 필요할까?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먹고 사는 일자리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대안들을 개인들이 이것의 의미를 분석하고 정말로 쫓아갈 수 있을까라고 들어가면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목표는 저기야가 있는데 그 가는 과정에 대한 섬세한 그런 터치들이 없어요. 물론 이걸 집요하게 질문으로 해결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기는 쉽지 않은 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직업 상담을 할 때 우리는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그런 탁월한 지원자라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리고 설사 그분이 역량이 있더라도 직업을 구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될 혼란 같은 것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올바른 질문을 하지 않았을 때조차 직업 상담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런 건 어떠세요라고 질문을 역으로 던지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그 사람에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지만 얘는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지 않을 때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지 않을 때 과연 의미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고민은 생기는 거죠. 특히 저는 챗GPT를 쓸 때마다 느끼는 건데 결국 챗GPT는 그 분야에서 잘 아는 사람이 제일 잘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결국은 직업 상담에 관해서는 직업 상담사가 쓰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직업 상담사의 역할이 의미가 없다?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반대로 그럼 이것의 장점은 뭐냐? 일단 쓰기가 쉽잖아요. 쓰기가 쉽고 저는 플러스를 쓰고 있는데 무료로 쓸 때조차도 뭐 이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지간하면 좀 접근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런 답변들 자체 정도가 이 정도 수준이면 상위 1, 20% 수준의 답변은 나오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얘네들이 심리적인 거, 그 사람의 마음, 불합리한 믿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을지라도 굉장히 선명하고 빠르게 제시한다는 것은 장점이긴 하죠. 좋습니다. 오늘 AI에게 직업 상담사가 직업 상담을 받아보는 이 과정을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필요한 만큼 잘 활용하시면 모르겠어요. 이 새로운 어떤 존재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미래로 다가올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무 만만히 보지도 말고 신경 쓰면서 적어도 공존하는 미래 정도는 기본이 아닐까 싶긴 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신경을 맞춰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혹시 의견 있으시면 꼭 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